정답이 정해져 있는 이러한 시험은 누가 잘 보겠어요? 인간이 잘 볼까요? 컴퓨터가 잘 볼까요? 컴퓨터요. 시험은 나오는. 컴퓨터는 다 만점 맞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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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교육의 목표는 후진 컴퓨터를 만드는 건가요? 이게 지금 한국 교육의 근원적인 문제예요. 근원적인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성찰도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시험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한 문제, 교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한국은 주관식 문제, 이것을 하기가 어려워요. 채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그렇죠. 없군요. 우린 신뢰가 채점하는 이미. 사람. 우리 같은 경우는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그러한 채점 방식을 또 아마 엄청난 민원을 통해서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많죠. 민원도 내겠지만 내 자식 점수를 잘 봐달라고 또 청탁도 넣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청탁이 문제가 아니라 많이 내려. 대학에서도 학점을 낮게 주면은 나 기업 못 들어가게 왜 학점을 낮게 주냐고 하는 판에 고등학교에서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뭐 점수화를 하면은 우리의 대학 못 간다는 그게 있으니까 뭐하겠다. 될 리가 없는 방송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올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사의 권위예요. 교사의 권위. 교사의 권위가 무너진 그러한 벌판에서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같은 변칙적인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근본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한국 사회는 개성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인 사회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실 보세요. 저기서 12년 교육을 받으면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이 되겠어요? 아니면 어떤 인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를 좀 생각해 보면 반에서도 조금 별나게 행동하거나 뭐 새로운 걸 도전해 보겠다고 그러면 약간 이상하게 보니까 맞아요. 말하기가 나는 이런 걸 공부하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분위기가 이것을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내면을 하죠. 왕따라는 현상. 왕따라는 현상. 네? 이 왕따라는 현상이 언제부터 생겼겠어요? 저희 때는 없었어요. 맞아. 저희 때는 그런 좀 약하거나 특이한 아이들은 보호하려고 했지. 맞습니다. 그 아이를 공격하거나 이런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어요. 저희 때 왕따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거의 때만 없었네요. 해도 네. 학교에서 약간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면 다 같이 뭐 도와주고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특정 단계에서 생겼을까 하는 것을 대체로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방향 혹은 발전 수준과 조응한다고 봐요.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종의 오류 가능성이죠. 어머. 그렇잖아요. 그러네. 네,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하려면 이 수많은 인간 부품들을 완전히 표준화해서 이 부품이 갑자기 비싸지면 요거 쏙 뽑아내서 버리고 요 자리에 표준화된 다른 새로운 부품을 갖다 넣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그걸 위해서는 개성을 다 죽여버려야죠. 어느 순간부터 자본에 최적화된 인간들이 한국 사회에서 생산됩니다.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저는 그게 틀림없이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상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육에서는 그야말로 길러낼 수 없는 것이 돼버렸죠. 사실은 제가 한 3달 전에 서울대에서 한번 강연을 했어요. 그때 너무나 놀랐어요. 왜요? 서울대 학생들의 관심이 참 특이하다는 거다. 여러분, 지금 서울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양 과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양 과목이요? 교양으로 개설하는 교양 과목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게. 안 했던 사람들이 얘기해봐요. 저희 때는 결혼과 성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당신만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상한데요? 결혼과 성. 저희 때 가장 인기 있었던 과목이 생각났습니다. 심리학 수업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죠. 하면 상담 뭐 이런 거. 그걸 하면 왜 좋냐면 심리학. 같이 서로 거기서 그렇게 커플이 많이 탄생한다고 그랬어요? 소문이 나서 심리학에서요? 결혼과 성 아닙니까? 네, 남녀의 그 다른 일이 탐구하며 그래요. 지금 여기서 정답이 안 나왔어요. 왜요, 선생님? 너무 좋아해요. 수학이랍니다. 수학이요?
교양이요? 수학. 교양 과목에 서울대 사람들 가장 인기 너무하네. 있는 게 수학이래요. 왜 그렇게 했어요? 정답이 나와서. 아니에요. 설마 왜 그렇게 수능 했어요? 다시 그거 저기 그렇죠. 맞았어요. 뭐? 수능 다시 도전하려고. 반수를 하겠다고 수능을 본답니다. 아, 진짜? 예, 이거 그걸 도저히 위해서?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요. 예. 왜 반수를 할까요? 의대를 가겠다고 서울대, 공대, 자연대 들어온 아이들이 대다수가 다시 수학을 교양으로 듣고 그걸 가지고 또 반수를 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아이가 서울대, 공대를 다닌다 그러면 어이구 앞으로 얼마나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까? 자연대를 다닌다 그러면 얼마나 위대한 과학자가 될까? 네. 열심히 해라. 우린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실패한 의사라고 규정한다는 거예요. 의사 못 됐다. 의사가 안 되기에 된. 실패한 의사 되기에 실패한 자라고 다른,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정말 요즘에는 뭐든지 다 의대로 귀결되는 흐름이 사회 전반에 만들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죽하면 요즘은 뭐 의대 블랙홀, 어. 뭐 공대 엑소더스 네. 이런 단어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초등학생부터 의대반을 준비한다라는 맞아. 네 그걸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 진짜 어머, 광고예요. 진짜야? 실제. 와. 대박이다. 초등 의대. 그래서 미적분을 뭐 지금 유치원 때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실제로 초등 의대반을 마케팅을 한다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요즘에는 재수학원에서 의대 그 진학 목표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N수생 마케팅 요즘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예, 예. 이 정시 합격자 보시면요. 1,800명 중에 재학생이 20%밖에 안 돼요. 아. 그리고 재수나 삼수 이상해서 소위 말하는 N수생 비율이 거의 80%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다 보면 아 재수를 해서 의대 가는 게 너무 당연할 것 같은 네, 이런 지금 인식이 다들 자리 잡고 있는 그렇죠. 것 예. 여러분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너무 예. 이것이 한국 사회에 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교육의 현실. 그렇죠. 교육의 현실. 그냥. 이런 나라는 없어요. 와. 모두가 의사 되겠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게 참 현실이 예.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의사도 의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독특한 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못하는 직업이에요. 맞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독일에서도 많은 사람이 의사를 하지만 의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겠어요? 일정 수준의 지적 능력과 높은 수준의 공감 능력과 또 환자를 대하는 그러한 휴머니즘. 인류의 네? 소명의식 같은 거. 그래서 의사는 적성 시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인지 시험보다. 적성 시험을 전혀 지금은 굉장히 우리나라는 오래 봐요. 독일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지식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죠. 네. 독일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시하는 게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멘탈리티, 소양, 적성을 가졌는가를 보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는 성적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적성이죠. 성적이 적선에 우선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적성이나 고유성, 이건 아예 없는 나라예요. 개성 있는 인간이 없는 나라죠. 쉽게 말하면. 공부 잘한다고 전부 의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품는 이런 천박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괜히 같이 부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몰개성적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이런 공동체가 과연 있을까 하는 게 한국 교육의 중요한 문제예요.